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처럼 7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자, 이제 7월도 중반을 서서히 이제 올라가고 이제 내려갈까 하나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7월 19일 금요일 매일헌법 또 시작하시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통치구조 아시죠? 하실 분은 또 토요일 일요일까지 매일매일 봐서 지겹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웃으세요. 미쳐가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법원직 구구 문제인데, 이제 법원직 거의 마지막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재산권, 너무 많이 설명을 해서요. 기본적으로 최신 판례를 위주로 낸 것 같습니다. 법원직 구급에서. 자, 재산권 문제는 다 아시겠지만, 요즘에 들어서는 재산권 그러면, 사유재산 제도라든지 상속제도, 이런 것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재산권이라는 기본권에도 포함된다. 기본권에는 사유, 재산 제도나 또는 상속 제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데요. 만약에 이런 것들도 포함됐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본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기본권인데 문제는 이 재산권이라는 게 상대적 기본권입니다. 상대적 기본권. 그러면 이것도 37조 2항에 따라 제한을 받는데 유독 재산권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토지 재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국가가 엄격히 관리를 합니다. 다른 재산에 비해서 희소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23조 3항 재산권에는 또 재산권에 관해서는 상대적이니까 37조 2항이라는 일반적 법률 유보를 써야 되는데 문제는 23조 3항이에요. 2항, 2항에도 있고 3항에도 있지만 2항도 있고 3항도 있지만 여기는 특별하게 37조 2항을 쓰기보다는 여기는 23조 3항은 헌법이 직접 이렇게 써놓고요. 여기는 헌법에 뭐라고 써있어요? 헌법에 개별 법률 조항, 법률로 하라는 개별 법률 유보를 따로 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 법률 유보, 이거는 개별적 법률 유보. 이거는 헌법에서 직접 이렇게요. 공공복리에 맞춰서 재산권을 행사해야 되니까 공공복리에 맞춰서 재산권을 행사하니까 공공복리라는 목적으로 뭘 할 수 있다? 사회적 제한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사회적 제약이 가능하다. 자, 그러니까 공공복리에 맞춰서 재산권을 행사해라. 그래갖고 헌법에 직접 써놨어요. 이건 법률로 하라고 구체적으로 일반적 법률로보나 개별적 법률로보가 아니라 헌법이 직접. 그래놓고 한다는 얘기가 헌법에서 23조 3항에 개별적 법률로보를 따로 두고 있으니까 일반적 법률로보를 여기다 직접 쓸 일이 일단 없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써있어? 이거 공용수 침해, 공용 침해. 자, 의도적으로 재산권에서 의도적으로 재산권에 자, 공용 침해라는 뭐예요? 이거 침해하면 그럼 당일 보상금까지. 이걸 뭐로 하라고? 법률로 하라고. 그러니까 37조 2항이 아니라 별도로 법률로 하라고 규정을 따로 둔 거죠. 제한을 할 때. 이것도 일반적 법률로 제한을 할 때. 근데 여기도 법률로 제한을 할 때. 23조 1항은 제한이 아니라 형성적 법률로 보고요. 그러니까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한을 하는데 법률로 제한하는데 이것도 법률로 제한하는데 이건 37조 2항은 모든 기본권을 대상하지만 얘는 딱 재산권에만 쓰는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거기다가 재산권 중에서도 자, 토지 재산권에 관해서 그것도 토지도 일반적인 토지 말고 국토도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있어요. 토지 중에서도 농지 따로 보잖아요. 그래서 121조, 122조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헌법에 이렇게 규정을 따로 만든 것만큼 가만히 보니까 재산권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토지, 국토개발, 그다음에 농지에 대해서는 소작제 금지, 그다음에 위탁균형 또는 임대차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법률이 있을 때만 가능라는 엄격하게 조금 더 다루라. 그러면 이런 영역에서 법률을 만든다면 굉장히 엄격한 심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토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거나 또는 많은 제한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또 많은 입법 재량이 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 많은 입법 재량이 있는 건지 또는 엄격 심사하는지 이런 것들은 좀 자주 보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토지만큼은 우리나라가 좁은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엄격히 관리를 해요. 그래서 농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엄격히 소작제를 전면 금지하고 법률을 마련하면 위탁 경영이나 임대차는 가능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상황을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 법률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조문 구조를 좀 아셔야 돼요. 전체적인 헌법에 재산권과 관련된 조문이 특히 경제적 기본권이니까 보통 재산권하고 15조 이거 직업의 자유하고 같이 굴러다니는데 그 중에서도 재산권 관련 규정을 조금 살펴봤어요. 37조 2항하고 23조 2항, 23조 3항 이런 내용은 다른 데서 좀 듣기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알면서 판례를 보면 조금 더 판례가 이해가 잘 돼요. 한번 볼게요. 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1번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자, 일단은 올해도 판례가 나왔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3법 4월달 판례죠. 전부 다 합헌이에요. 자, 이러면서 계약갱신 거절할 때는 특정한 사정이 있어요.
있어야 돼. 자기가 직접 살거나 또는 자, 이 건물을 리모델링 할 만큼 더 이상 자, 완전히 그럴 때만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한 거. 반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런 것들 좀 보셔야죠. 그 다음에 이번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자 기회를 보호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해당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것도 예전에 나왔던 판례죠. 일단은 3기니까요. 한 달치를 3번이 아니라 3달치를 지금 못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했을 때는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무가 발생하지 않는 거. 그래서 권리금도요. 물론 그 사람이 열심히 장사를 해서 단골손님 맺어가지고 그만큼 소득액을 높인 장소라는 일종의 그런 능력치를 계산해 주는 건데 이게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르도록 자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라면 그 보호물을 발생하지 않는다 해도 그 임대차 보호법 조항 자체가 침해는 아니다. 자 이거는 그만큼 의무도 있어야 된다. 아니 단골손님만 지려면 계속 해야죠. 그런데 자꾸 전체라고 하면 그거는 아무래도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 3번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사법상 권리, 공법상 권리 다 합니다. 그러면서 공법상 권리든 사법상 권리, 특히 사법상 권리는 재산권이지만 공법상 권리는 3가지 조건. 자, 자신의 기여. 그 다음에 사적 효용성. 그 다음에 자신의 기여도 있어요. 사적 효용성. 마지막이 생존 확보에 기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재산권이 된다는 건 공법상 권리예요. 특히 퇴직금 같은 거, 재산권, 연금, 보험, 수급권 이렇게 나오면 재산권. 하지만 의료보험, 적립금, 그다음에 연금, 적립금 이거는 내가 적금한 게 아니니까 못 타요. 그건 따로 내가 병원 못 갔으니까 얼마 주세요. 이게 안 돼요. 자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고 1, 2, 3번 모두 맞는 집은 4번 선거 범죄로 당선에 무효된 사람에게 받은 기탁금, 보전, 받은 선거비용. 아니 그럼 불법 선거 운동을 해서 당선됐으면 다 토해내야죠. 다 반환해야죠. 전액 반환하지 않습니다. 재산권 침해 아닙니다. 침해 당연히 아니죠. 정답은 4번. 자 정답 오히려 더 쉬운 질문이었어요. 최근 판례까지 잘 정리하시고요. 재산권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 잘 살펴보시고요. 자 오늘도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헌법 정의 내용이었어요. 그럼 내일 동치구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